예, 반갑습니다. 1학년 학생 여러분. 우선 이 영상으로나마 여러분들의 창성고 입학을 축하드립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1년 동안 창의적 체험활동 중에서도 진로활동을 가르치게 된 교사 이영규라고 합니다. 예, 다시 한 번 더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창의적 체험활동, 진로활동의 첫 시간으로 우리 친구들에게 역량이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여기 사진이 나오고 있죠? 예, 이분은 서울대학교 대학원을 나온 의학 박사입니다. TV에서도 많이 출연을 했고요. 아주 유명하신 분인데, 이분이 보면은 2011년부터 시작해가지고 2015년 자신의 어떤 전공 분야에서 환자들을 수술을 하면서 일으켰던 의료 사고들입니다. 위절제술을 받았던 30대 미군이 2011년에서 12년 사이에 돌아가셨고요. 근래에는 2015년 11월 달에 또 한 분이 이렇게 돌아가셨습니다. 이분의 어떤 의료 사고가 알려지기까지 우리에게 가장 큰 충격을 줬던 것은 아무래도 이 신해철이라는 유명 연예인이 이분에게 수술을 받고 죽음으로 인해서 많이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서울대학교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공부 제일 잘한다라고 생각되는 아이들이 가는, 그것도 의대입니다. 의대. 그것도 대학원까지 마쳤고 대학원에서 박사학위라는 최고의 실력을 자랑을 한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실력은 어디까지나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지적인 능력, 학습 능력이라고 하는 부분들입니다. 자, 그러면 역량이라는 것과 능력이라는 것은 같은 것인가 다른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좀 해봐야 됩니다. 자, 이 사건이 하나의 예시인 거고요. 원래 이 역량이라는 개념이 이 세상에 나오게 된 것도 이와 비슷합니다. 미국에서 미외무성이라는 우수한 인재들만 모아놓은 곳에서 사람을 뽑았는데 일을 시켜보니까 그 사람들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만큼의 어떤 성과를 못 내더라는 거죠. 그래서 과연 이게 무엇이 문제일까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고민의 결과 나왔던 개념은 뭐냐? 이 사람들은 능력은 있으나 역량은 없다. 이렇게 표현이 되면서 역량이라는 것이 이 세상에 이제 나오게 된 거죠. 자, 그러면 역량이 뭔지. 자, 앞서 이야기했을 때 우리가 능력이라는 것은 기술적이고 지식적인 측면인 겁니다. 우리가 눈으로 쉽게 볼 수 있는 이런 거라는 거죠. 그런데 역량이라는 것은 내가 어떤 행위를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영향력을 미치는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아, 개념, 태도, 가치, 특질, 동기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어렵죠? 쉽게 이렇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행동은 지금 보여지고 있는 이 부분들이 내적인 요소라는 거예요. 내적. 자, 이게 뭐냐면 빙산이에요. 빙산. 우리가 빙산을 볼 때 바다 위에 보이는 빙산은 이만한 크기밖에 안 되겠지만 그 밑에, 바다 밑에 보이지 않는 부분들은 엄청나다라고 이렇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 행동의 모습은 눈에 보이고 있는 이 부분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내적 요소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인간 행동은 내적 요소에 의해서 그 방향성이 좌우되고 행동의 강도와 일관성이 달라지며 이것에 의해서 성과 수준이 결정이 되는 것. 이것이 역량이라는 거죠.
자, 다시 한 번 더 정리하겠습니다. 역량이라는 개념은 우리가 흔히들 능력이라는 개념하고 동일시하는데 능력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능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역량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사회는 이것을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면요, 사람을 선발을 할 때 기존에는 능력 중심의 평가였습니다. 이 사람이 어떠한 자격증을 가지고 있고 어떠한 대학을 나왔고 학점이 얼마이고 토익 점수가 얼마인지 이런 부분들에 집착해서 능력 중심으로 사람을 선발했다고 한다면 이제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아가야 될 시대에서는 역량을 중심으로 해서 사람을 선발한다는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2017년부터 큰 대기업 그리고 공공기관에서는 이미 역량 중심으로 사람을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량이 중요한 거죠. 여러분들이 지금 학습을 해 나가는 이 교육과정, 2015 교육과정이라고 하는데요. 이 2015 교육과정에서도 역량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역량이 중심이 세상이 되었다는 거죠. 그러면 능력하고 역량하고 다르다고 했는데 이 다름에 있어서 가장 큰 부분은 뭐냐? 나와 있죠? 경험입니다. 실천, 노력, 행동. 이것이 수반되지 않는다 라고 한다면 역량 중심 평가에서 분리할 수밖에 없어요. 반드시 내가 아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직접 경험해 보아야지만 역량이라는 걸로 연결이 되는 것이 현재의 트렌드라는 거죠. 자, 학생부 종합전형이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뭐 작년에도 그렇고 재작년도 그렇고 뭔지는 모르겠지만 뭐 대학에서 학생을 선발하는데 막 불공정하고 막 문제가 있대라고 했던 요 학생부 종합전형 공정성이 의심된다 라고 얘기했는데, 학생부 종합전형 여러분들도 이제 대학을 3학년 되면 지원을 할 건데요, 요 전형을 많이 활용할 겁니다. 많이 활용할 수밖에 없어요. 뭐 정부에서는 정시 인원을 확대를 시키겠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또 대학의 입장에서는 학령 인구, 학교를 다니고 있는 학생들의 수가 적기 때문에 학생들을 선제적으로 미리 뽑아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시, 수능을 통해 가지고 학생을 뽑는 정시 인원을 무한정 늘릴 수는 없어요. 교육부의 눈치를 계속 보고 있는 거죠. 대학들은 뭘 선호를 한다? 정시가 아닌 수시를 선호를 합니다. 수시를. 그 수시 중에서도 교과전형이라든지 뭐 종합전형 두 개로 나뉠 때 일단 우리가 생각할 때 서울 상위권 대학들은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긍정적인 면을 발견했기 때문에 학생 선발하는 방법에서 선호를 많이 합니다. 자, 근데 이 학생부 종합전형이 공정성이 의심된다라고 하는 이 문장은 결국 뭐냐면요, 역량이라는 개념,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이 역량이라는 개념 자체를 모르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자, 역량을 분석하기 위해서는요, 기본적으로 뭐를 알아야 되냐면은 그 역량을 갖추고 있는 사람의 구체적인 행동 특성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그 구체적인 행동 특성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어떤 지원자가 나왔으면은 그 지원자를 그 행동 특성에 따라가지고 이 친구는 분석을 해보니까, 평가를 해보니까 어느 정도의 역량에 해당하구나 라는 식으로 이렇게 평가가 이루어지는데, 이런 과정 없이 그냥 뭐 평가하는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평가한다 이런 식으로 오해를 해가지고 언론에 보도가 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는 역량이라는 개념을 잘 몰랐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역량이라는 단어를 우리 청성고등학교 특히 1학년들은
이제 입학하고 나서 명확하게 인식하고 고등학교에서 마련된 우리 학교에서 마련된 교육 과정을 통해 가지고 항상 실천하라는 그런 의미로서 강조하고 또 강조할 겁니다. 자, 많은 역량이 있겠지만 오늘 이 시간에는 시간 제한이 있기 때문에 학업 역량 요 한 가지만 가지고 좀 얘기를 해볼게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을 때 역량이라는 것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그 역량을 갖춘 사람들의 어떤 행동 특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과정을 이렇게 밟아오면서 공부를 좀 하는 아이들의 어떤 학업 패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아이들은 어떻게 공부를 해왔었는지. 만약에 10명의 학생이 있을 때 제가 이 질문을 던지잖아요. 그러면 그 10명의 학생들이 지금 제 질문에 대해서 생각을 하겠죠. 그리고 나서 그 친구들이 이제 발표를 하겠죠. 그럼 그 10명의 학생들의 발표 내용들 중에 공통적으로 언급되고 있는 구체적인 모습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다? 바로 학업 역량을 갖추고 있는 행동 특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업 역량을 갖추고 있는 우수한 아이들의 어떤 패턴입니다. 기본적으로 이 친구들은 자기주도적인 학습 방법이 체득이 되어 있어요. 자기주도적인 학습 방법을 아는 것이 아니라 아는 것은 물론이요. 이미 몸에 배어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거냐? 기본적으로 연습합니다. 만약에 오늘 우리가 1교시부터 7교시까지 수업을 이렇게 각 교과마다 진행한다고 하면요. 최소한 그 전날에 내일 배울 내용들에 대해서 각 교과별로 10분 정도 내용들을 훑어본다는 거죠. 예습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수업 시간에 집중해서 수업 내용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리고 난 뒤에 받아들이면서 중요한 내용들을 다시 한 번 더 복습을 하는 거죠. 여기서 벌써 한 번 학습했고, 여기서 또 한 번 학습했고, 여기서 한 번 학습했습니다. 3번 학습이 이루어진 거죠. 그럼 복습했으면은 이제 이러한 것들을 활용을 해봐야 되겠죠. 응용을 해봐야 되겠죠. 그 응용 과정에서 다시 한 번 복습이 일어나는 겁니다. 문제풀이죠. 문제풀이를 해봅니다. 어떤 것은 맞고 어떤 것은 틀립니다. 왜 틀리지? 그냥 넘어가는 거 아니겠죠. 내가 틀린 이유를 또 원인 분석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학습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학습이 몇 번 일어나는 겁니까? 한 단원에 대해가지고, 한 내용에 대해가지고 5번의 학습 패턴을 가져간다는 거죠. 이것을 다시 이러한 패턴을 다른 방향에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면요. 이 친구들은 이 5번의 학습을 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시간 관리가 됩니다. 모두에게 24시간이 동등하게 주어져 있어요. 근데 이 24시간을 활용하는 것은 개개인마다 다르다라는 거죠. 자, 자기주도적인 학습 방법이 체득되어 있는 이 친구들 같은 경우는요, 시간 관리를 함에 있어가지고 그냥 막연하게 시간 관리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이 시간 관리를 통해 가지고 본인이 갖추고 있는 역량이 분석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1시간 동안 내가 국어 교과를 공부할 수 있는 수준이 어디까지인지, 수학은 몇 문제까지 풀 수 있는지, 영어는 어디까지 공부할 수 있는지, 이런 식으로 사람마다 차이가 있는데 이것을 이 친구들은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 시간 관리가 실천함에 있어가지고 실행률이 높을까요? 낮을까요? 실행률이 높을 수가 밖에 없죠. 왜 그럴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이 학습 계획표를 만들어 놓고 학습 계획표가 실천이 잘 안 되는 이유는요, 나의 역량 분석이 안 됐기 때문입니다. 첫째 날은 공부에 대한 의욕이 불타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꾸역꾸역 해나가요. 근데 이게
하루 게임이 아니잖아요. 장기간의 게임입니다. 이틀, 3일, 4일 가야 되는데 이 의지 자체가 조금씩 줄어드는 거죠. 그러면은 학습해야 될 그 시간에 따라 가지고 학습량이 제대로 이행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밀리는 거죠. 그러면 그게 이틀째, 3일째, 4일째 밀리게 되면은 뭐 한다? 기박? 포기해버린다는 겁니다. 근데 이 친구들은 이런 과정이 없다라는 겁니다. 철저한 자기 역량 분석에 의해서 실행 가능한 시간 관리가 만들어진다는 거죠. 학습 계획표가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학습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뭐죠? 공부를 하면서 내가 궁금한 지적인 호기심이 나오기까지도 한다는 겁니다. 지적인 호기심. 지적인 호기심이 나오게 되면은 그것을 공부하기 위한 노력을 하겠죠. 그게 심학습입니다. 심학습까지도 한다는 거예요. 이런 친구들이 학업 역량이 우수한 친구들에게 나타나는 공통된 행동 특성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과연 제가 말씀드렸던 학업 역량이 우수한 아이의 행동 특성 중에서 어느 부분이 자기하고 맞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제가 이제 학업 역량이 우수한 사례를 얘기했는데요. 그러지 못하는 케이스입니다. 수동적인 학습 유형이라고 얘기했어요. 학습은 하는데 앞선 친구들은 제가 설명을 들었을 때 어땠습니까? 학습이라는 것이 놓여져 있으면 그 학습을 본인이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고 있는 모습이었다면 이 친구들은 수동적인 학습 패턴이라는 거죠. 학교에서도 공부해요. 선생님이 가르쳐 주잖아. 맞죠? 예, 수업 시간에 수업 듣습니다. 학원에 갑니다. 학원 선생님이 수업을 진행을 하면서 학습 내용을 가르쳐 줍니다. 근데 학습자는 여기서도 학습 내용을 그냥 받아들일 뿐입니다. 그리고 나서 시험 기간 되면 조금 한다. 자기주도적인 학습이라고 해가지고 배웠던 내용들을 공부하고 있는 이런 패턴입니다. 제가 장담한 건데 이런 형태의 패턴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요 가장 많아요. 수동. 한 10여 년 전인가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1시간을 어느 누군가로부터 새로운 지식을 받아들였다. 즉 수업 시간을 통해서 내가 새로운 지식을 학습하게 되었다. 라고 할 때 그것이 온전히 내 것으로 되기 위해서는 추가적으로 기본 2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말인즉슨 뭐냐면 수업을 듣는 것만으로 해서 학습이 마무리되지 않는다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내가 새로운 지식을 받아들였으면 내 스스로 무언가를 해야만 되는 그 과정이 있는데 그 과정을 해 나가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지금 말씀드리는 이 수동적인 학습 유형들 같은 경우는요, 그럴 수가 없어요. 학원에서 보내는 시간, 학교에서 보내는 시간, 여기서 배우는 지식만 하더라도 엄청난데 시간이 엄청나게 소비가 되는데 하루 24시간 중에서 자기가 추가적으로 공부할 시간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요 자기주도적인 학습 부분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정체되는 겁니다. 정체되는 거예요.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는 계속 가져가고 있고요. 뭐 시험을 치게 되면 내신 등급은요 항상 중간 정도 이렇게 이어가는 겁니다. 여기서 자꾸 장애하게 되면 성적은 더 떨어지는 거겠죠. 이런 것을 평가하는 사람들은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평가 자료에서 우리 학생이 보여주고 있는 다양한 모습들 중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학습 유형이
우수한 친구들의 패턴을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은 중간 상태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지, 아니면 이것도 아닌 상태를 보이고 있는지를 찾아낸다는 거죠. 우리가 지향해야 되는 바는 뭐죠? 이 부분입니다. 특히 이 부분. 실천 가능한 학습 계획표를 수립하고 이것을 지속적으로 수행해 나가는 것. 이것만 되더라도 지금 말씀드렸던 여기 수준의 학생들보다는 한 단계 더 올라간 상태입니다. 이 단계로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을 많이 가지고 있는 상태가 된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볼 때 지금 우리가 비록 학교에 오지 못하고 집에서 온라인으로 학습하는 이 시간들이 많이 있잖아요. 즉 여러분들이 시간을 통제할 수 있는 겁니다. 충분히 이런 부분들을 테스트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내가 실천할 것인지. 자, 그래서 이렇습니다. 학업 역량이 우수한 친구들, 학업 역량이 보통인 친구들, 학업 역량이 미흡한 친구들. 행동 특성이 이렇다는 거죠. 학업 역량이 우수한 친구들은요, 시간 및 학업 관리가 됩니다. 시간 관리도 되고, 학업, 내가 공부해야 될 학습량에 대해서도 관리가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친구들은 지속적으로 학습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필요한 경우에 심화학습도 스스로 한다는 겁니다. 어느 누구의 도움 없이, 어느 누구의 지시 없이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이 친구들은 자존감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패턴은 능동적인 패턴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학업 역량이 그냥 보통인 친구들, 가장 많은 주사라고 얘기했죠. 필요성을 인식을 합니다. 뭐에 대해서 공부해야 되는구나. 그러기 위해서 시간도 관리해야 되구나. 즉, 이 친구들은 자기주도적인 학습 능력이 뭔지를 알고는 있어요. 그런데 실천이 안 되는 친구들입니다. 비효율적으로 학업을 관리하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학습 성과가 모호할 수밖에 없어요. 투자한 만큼의 학습 성과가 바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냥 중간치만 계속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친구들이 이와 같은 학업 역량 우수형의 그런 방법을 통해서 한 단계 성장할 가능성을 갖추고 있는 겁니다. 근데 실천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보통형이 되는 겁니다. 미흡형은요, 학업에 대해서 관심이 소홀합니다. 잠깐 어떤 계기를 통해서 혹은 어느 누군가의 지시에 의해서 하려고는 하겠죠. 그런데 학업 문제점이 바로바로 도출이 됩니다. 자기 스스로가 느껴요. 근데 해결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해결 방법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기법해버리는 겁니다. 비지속성의 학습 성향을 끈과 동시에 학습 성과에도 둔감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학업에 대한 자존감, 학업적인 측면에 있어서 자존감은 미흡합니다. 근데 반대로 자만심은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특히 남자들 중에 보면요, 근자감이라고 얘기도 하죠. 근거 없는 자신감, 이런 식으로 표출되는데 아니라는 겁니다. 자존감은 상대적으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방관형의 학업 역량을 가지는 친구들이 학업 역량 미흡형입니다. 정리하자면 학업 역량이라는 것은 학업 문제에 대해서 민감성과 그리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열정이 전제되어야 된답니다. 열정이 있는 사람과 열정이 없는 사람은 어떤 차이가 있느냐? 역량과 바로 연결됩니다. 열정이 있는 사람은요, 바로 행동을 실천합니다. 그런데 열정이 부족한 친구들은요, 고민하고 숙고하면서 그 실천의 시기가 늦춰지는 거죠. 학업에 대한 민감성, 그리고 그러한 민감성을 구체적인 행동으로 연결시키는 열정이 우수하다는 거죠.
다음, 학업 결과가 모호하거나 미흡한 경우에는 실천을 전제한 열정의 영향력이 크다는 것. 앞서 말씀드린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일반 고등학생, 우리 친구들과 같이 일반 고등학생의 경우에는 학업 역량은 대부분 이해하고 있으나 쉽게 변화하지 않습니다. 예. 자기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나와 같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여기에 정치되어 있는 친구들. 평가를 해보게 되면요. 가장 많은 포지션을 가져가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개 중에 이제 이런 모습을 띠는 아이들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목표로 하는 반은 바로 여기입니다. 우리 학교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기숙사도 있고,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 날 또 나름대로의 프로그램도 돌려가면서 여러분들이 학습을 할 수 있는 시간적인 부분들이 다른 학교보다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해 나가고자 한다고 하면은 해 나갈 수 있는 여건이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본인의 의지 문제라는 거죠. 근데 이 의지가 뭐다? 기존의 패턴에 익숙해져가지고 습관화되어가지고 그 의지가 지속적으로 못 간다는 겁니다. 그 못 가게 되면 결국 이렇게 또 정체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것을 깨 부숴야 됩니다. 자, 그와 관련해서 과제를 드리겠습니다. 자기주도적인 학습을 실천하여서 우리 자존감을 한번 키워봅시다. 오, 나는 존재가 이랬단 말이야. 내가 생각했던 그 이상의 난데, 오, 나는 이런 나를 너무 사랑스럽고 자랑스러워. 라는 이런 자존감을 한번 키워보자는 거죠. 뭐를 통해서? 학습을 통해서. 자, 그러기 위해서는 자신의 학업 역량을 정확하게 분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가 과연 주어져 있는 시간 동안 얼마나 학습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역량 분석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실천 가능한 학습 계획을 수립하셔야 됩니다. 자, 자신의 학업 역량을 분석하기 위해서는요, 우리 학교에서 나눠드린 학습 플래너가 있을 겁니다. 그 학습 플래너의 내용에 보시게 되면요, 하루에 본인이 몇 시간을 공부하는지 나올 겁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24시간 중에서 가용한 시간이 몇 시간인지가 도출이 되겠죠. 그리고 교과별로 학습 내용이 있을 때 이러한 학습 내용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내가 얼마나 시간이 필요한지, 몇 분이 필요한지를 체크해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러한 것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전체적인 가용 시간에서 내가 수학을 공부할 때 필요한 시간은 몇 시간이고 영어를 필요한 시간은 몇 시간인지가 나오는 거죠. 그러면은 비교적 실천이 가능한 시간표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본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어쩔 수 없이 학습 계획표 상에는 학습을 해야 되는데 나도 학습을 할 준비가 되어 있는데 정말 어쩔 수 없이 학습을 못하게 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합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은 평일, 주말에서 평일은 가급적이면 자기 페이스대로 학습 계획이 실천되도록 하고요. 주말에는 토요일, 일요일 날을 어느 특정 한 날이나 반나절 정도를 비워놓습니다. 비워놓는 이유는 뭘까요? 자기 자신에 대한 보상일 수도 있고요. 여기서 말하는 보상이라는 것은 장기전이잖아요. 공부를 하루 이틀 하고 끝날 거 아니잖아요. 나에게도 충전이 필요할 수도 있겠잖아요. 그러면은 열심히 공부한 나에게 나 스스로가 보상을 해주는 겁니다. 하루가 됐든 반나절이 됐든 그건 본인 스스로가 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시간 동안 본인이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거죠. 근데 평일에 내가 학습하기로 돼 있었는데 무슨 일이 생겼어?
못하게 됐어. 그럼 이거 어떻게 될까? 바로 말씀드렸던 토요일, 일요일 날 보상을 위해서 마련해준 그 시간에다가 그 활동을 넣어가지고 실천이 되게끔 만드는 거죠. 그래서 정리하자면 여러분들이 지금 학습 플래너를 활용해서 본인의 학습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그 학습 계획을 수립을 할 때 조금 더 체계적으로 정리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정리를 하고 나서 나중에 계약하고 난 뒤에 들고 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여러분이 제출할 것은 없습니다. 근데 선생님한테 제출은 안 하지만 여러분들이 학습 플랜을 작성을 할 때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정확한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실천 가능한 목표는 이겁니다. 자존감을 키우는 거예요. 뭐에 대해서? 학업에 대해서. 이 부분이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자기 자신을 한번 잘 분석해서 주어진 학습 플랜을 잘 활용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오늘은 진로활동 첫 시간으로 역량에 대한 이해를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